네, 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독해 연습 1하고 오늘은 이어서 뒷부분을 한번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커피 이야기라는 글을 가지고 어떻게 독해를 하면 되는지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표는 이 커피 이야기라는 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글을 읽어가는구나. 독해를 할 때는 이런 순서로 글을 읽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중간까지 하다가 우리가 마치고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좀 마저 해결해서 처음에 독해 연습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글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쌤이 아까 30분에 걸쳐서 우리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확인해 봤는데 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멘붕이 와가지고는 지금 약간 영상을 찍으면서 막 버벅거리거나 약간 좀 평소 같지 않은 흥분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글을 처음으로 만나는 글을 만났을 때는 우리 보통 대부분 글은 모르는 처음 읽는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글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독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번호를 한번 먼저 붙여보라고 했었죠. 자, 문단에 번호를 붙이는 과정에서 간혹 어떤 친구들이 문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자, 문단이라는 건 이렇게 한 칸 안쪽으로 들여쓰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마치고 다시 다음번에는 들여쓰기로 들어가는 이런 글에서 여기 한 부분을 우리가 단락 혹은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야, 어제 너 그 드라마 봤어? 드라마 무슨 얘기였어? 라고 얘기하면은 있잖아. 그 내용 무슨 얘기였냐면 드라마 내용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나 근데 어제 떡볶이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먹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왜 딴소리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의 단락은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하나의 내용만 딱 들어가서 그 부분을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문단에 번호를 붙이면서 글을 좀 쭉 훑어보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보통 글은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 혹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마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을 훑어보면서 지금 이 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대략 여기가 처음이고 중간에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구나 정도로 조금 짐작을 미리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데 글을 읽을 때는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문단별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중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문단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건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핵심어. 그 문단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중심이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접속어는 그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그러나 이러면 앞의 내용보다 반대되는 내용을 갑자기 강조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또한 이러면은 앞에 거에 덧붙여서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은 이런 표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각자 취향껏 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문단에 중심 내용인 것 같은 내용, 중요해 보이는 거를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해 보이는 건 물결을 긋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읽다 보면은 좀 예시를 든다던가 아니면 조금 자세하게 앞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가로로 그냥 묶어서 표시를 해주고 대략 훑어 읽은 다음에 넘어가요. 그리고는 그 부분이 다시 필요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글을 깊이 있게 정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거에 치중하면 글의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읽거나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중심 내용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할 때는 이렇게 너무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거는 일단 묶어두고 이 부분이 다시 필요할 때 돌아와서 읽는 정도의 활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공부하고 쌤이 숙제를 좀 내줬지. 우리가 이걸 하면서 여기 보면은 독해 포트폴리오지에 이렇게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로 몇 개를 해봤는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가 여기 학습활동에 있는 1번 요거를 좀 숙제로 해오라고 했었어요. 바로 핵심어를 찾는 건데 문단별로 이 문단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핵심 어휘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건데요. 핵심어를 찾다 보면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기가 조금 쉬워져요. 선생님, 근데 저는 핵심어가 딱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핵심어는 사실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벗어난 것만 아니라면은 비슷한 느낌의 어휘로는 뭐 굳이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핵심어를 확인해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문단별 중심 내용 요거를 나머지를 한번 채워보는 활동을 할게요. 그래서 문단별 중심 내용에 들어있는 어휘들이 바로 핵심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칸이 좀 좁기 때문에 교과서에다 바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자, 우리 1문단은 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문단에서 중심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지.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 그러니까 그 생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엄연히 구분된대.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가 되는 거야 라는 시작점을 화제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 오른쪽에 적었듯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이라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단에서부터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어. 근데 건식법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단에서는 주로 건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단은 그냥 건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건식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건식법의 그 과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 뭐 한대? 체리를 뭐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세척한 다음에 그리고는 뭐 선별한대요. 뭐 이렇게 잘 익은 거 안 익은 거 이런 걸로 선별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체리 수확 그 다음에 세척 선별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거를 중심 내용으로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3문단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이라고 했는데 계속 건식법이겠지, 그치? 건식법에서 선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건식법 그리고는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골고루 말린대. 그래서 말리는 뭐 기간은 어떻고 뭐 어디서 말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말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식법에서 체리
건조 작업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뒤에 아까 건조 작업 나왔던 거 여기서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 건조 작업은 중요한 거야 라고 앞에 했던 내용을 조금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로 뭘 얘기하냐면은 뭐 건조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 작업 한 다음에는 사일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분리해낸 다음에 또 선별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건식법 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건조 작업 이후에 생두를 분리하고 그리고 분류한다. 등급별로 분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커피들이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하면서 건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오문단 보니까 바뀌었어. 이제 건식법 얘기는 끝났나 봐. 이제는 습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문단 좀 짧죠. 근데 짧은데 바로 습식법의 단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습식법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비용이 들지만 맛이 더 좋고 그래서 고급 아라비카에 많이 쓰인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습식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네요. 자, 육문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뭘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지. 수확해 체리를 그 다음에 뭐 세척 분류해 그리고는 뭐 껍질과 과육 제거해 라고 하면서 또 습식법만의 어떤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습식법 그 다음에 체리 수확 무슨 단계를 설명했냐면 체리 수확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껍질과 과육 제거 요런 단계들을 거친다라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문단 과육 아까 제거한다 그랬잖아.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은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대요. 2차 분류 과정을 거쳐서 뭐 또 세척하고 그 다음에 또 발효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심 내용은 계속해서 습식법이야. 습식법인데 2차 분류 그 다음에 세척 그리고 발효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이러면서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받아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척된대. 그 다음에 또 건조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태가 된다. 라고 하면서 뭐 은색막에 쌓여있는 이런 모양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직 습식법인데 여기에서는 세척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건식법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리고 습식법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라는 거를 몇 개의 문단에 걸쳐서 쭉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우리 구문단부터는 조금 다른 게 얘들아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그 이후의 단계는 둘 다 공통 단계인가 봐요. 이렇게 얻은 생두는 뭐 하냐면은 큐어링이란 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큐어링은 뭐 하는 거냐면 뭐 이러이러하게 하고 등급이 매겨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큐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큐어링까지 복잡한 가공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 모습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로스팅이란 걸 해야 된대. 그래야지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을 한대요. 라고 하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러면서 옆에 그러면서 뭐 카라멜화 과정까지 이렇게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로스팅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로스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로스팅은 왜 좋냐면은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데 그래서 주로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선호하는 커피 향과 모습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로스팅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로스팅을 하면 다양한 맛과 향을 얻게 하는 로스팅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쭉 어떻게 하는 과정을, 가공 과정을 쭉 다 설명했잖아. 그럼 이제 글을 마무리를 해야겠죠. 세계에서 하루에 커피가 얼마나 많이 먹여지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전달되는 거야. 몰랐지?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커피가 우리 손에 전달되는 과정이야 이게 라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문단까지 여러분이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자리가 없어서 교과서에 바로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독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여기다가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내용을 파악했으면 뭘 해야 되냐?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했으면 근데 사실 각각의 문단도 혼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글을 구성해요. 우리가 건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뼈대를 중심 내용들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글 전체에 뼈대를 세워서 한 편의 글로 완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는 그 뼈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바로 중심, 문단별로 있는 그 중심 내용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문단 뒤에 있는 2문단을 1문단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한 거구나. 아니면 뭐 4문단은 3문단에서 뭐 일어나는 원인을 뒤에 분석해 놓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단별로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문단은 앞에서 2, 3, 4, 5, 6, 7에서 얘기한 거를 쭉 정리하고 있는 문단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문학할 때도 많이 봤죠? 내용 구조도를 완성해야 돼요. 문학할 때 우리가 함께 했던 쌤이 가르쳐줬던 내용 구조도랑은 조금 모양이 달라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들아, 우리 보면은 아까 글은 쌤이 처음에 얘기할 때 3단 구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친구한테 할 말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줄래? 떡볶이 사 먹고 싶은데 오늘 용돈이 다 떨어졌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 앞부분에 슬쩍 친구의 기분 좋아지는 말이라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인사말을 좀 붙이면서 본격적인 얘기는 조금 살짝 눈치를 봐가면서 하잖아. 그래서 앞부분에도 친구야 어제 집에 잘 갔어? 오늘 학교 오느라 좀 힘들었지. 뭐 그러면서 조심해서 잘 왔구나. 비도 왔는데 야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약간 이야기를 하기 위한 썰을 풀죠. 그 부분이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도 보면은요. 내용 구조도 우리 여기 한번 예시 연습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서도 본격적으로 커피의 과정은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슬쩍 읽는 사람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너 우리가 먹는 커피랑 원래 생물학적 커피가 다른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화제를 좀 던지고 있죠. 그 화제를 던지고 있는 바로 1문단이 우리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문단부터 그 가공하는 방식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가 중간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건식법은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건식법이래.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의 과정에 따라서 병렬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죠. 자, 건식법은 이렇게 나열을 하면 건식법 봤으니까 이 다음에는 습식법 봐야 되지. 동등한 위치로 습식법은 어떠하냐면 우리 아까 쭉 보면은 그렇지. 여기 5문단부터 이제 습식법이었잖아. 그래서 습식법은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데 이게 바로 습식법이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중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건 둘 다 공통된 단계라고 했었지. 습식법이 이제 8문단에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9문단 여기서부터는 이번에는 건식이랑 습식 똑같은 건데 큐어링이란 걸 해준대 라고 하면서 9문단에서는 큐어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큐어링에서 끝난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로스팅이란 걸 또 해야 된대. 로스팅을 하면 이런 게 좋대 라고 하면서 10문단과 11문단에서 이제 로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건식법, 습식법, 큐어링, 로스팅 전부 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면서 중간 부분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는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공 과정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서 쭉 다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갑자기 얘기가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재밌었지? 이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2문단에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 구조도를 이렇게 뼈대를 여러분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구조도라는 건 그 문단의 번호를 가지고 얘를 좀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기 쉽게 한눈에 뼈대처럼 도식화해 놓는 거를 우리가 내용 구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들어온다면은 글 전체의 내용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이 뼈대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중심적으로 6번의 독해를 앞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작성해야 되는 건 이 문단별 중심 내용을 찾아서 내용 구조도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옆에 모르는 어휘는 뭐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이 좀 어려운 어휘들이 있죠. 이런 거 중에서 내가 특별히 몰랐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나는 좀 어휘 실력이 약해. 그래서 보유. 이 단어가 뭔지 몰랐어 라고 하면은 이 단어 여기는 옆에는 없지만 내가 따로 찾아가지고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핸드폰으로 뜻을 찾아서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뭐 사자성어 같은 거 발견하면 여기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뭐 이러면은 점차 내가 어휘 실력이 조금 늘어나는 걸 나중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어휘를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 4번째가 뭐냐면은 요약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알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나 아니면 영어 지문 이런 거를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걸 내 말로 완전히 옮겨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말로 표현하는 게 최고의 공부법이다라고 말을 하듯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쭉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지만 이거를 내 말로 옮길 수 있다면은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습득하고 소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요약문으로 작성하는 연습도 6번을 할 건데요. 글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자, 방법을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쭉 다 찾았잖아. 얘를 내용 구조도에 의거해서 요약문 글로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서 옮기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이 첫 번째 1문단의 중심 내용 활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근데 바로 뒤에 건식법은 이렇게 넘어가면 이상하니까 여기 중간에 내용을 조금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넣는 거예요. 가공 과정을 통해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가공 과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은 첨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건식법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고 습식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후로 큐어링, 그 다음에 로스팅의 과정을 거쳐서 커피가 완성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한 거는 삭제, 빼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위의 언어로 조금 교체를 해줘도 되고 묶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로 이제 끝부분 내용을 이러한 가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겠죠. 포인트는 무엇이냐? 포인트는 간결하게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 글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간결하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는 않게 쓰는 게 요약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중심 내용들을 요 지도를 참고하면서 이어붙여서 만들면은 그게 요약문이 된다라고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학습 활동에도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용 구조. 선생님, 근데 저는 내용 구조도 그릴 때 선생님처럼 딱 이 모양으로 안 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모양으로 해봤어요. 상관없어요, 얘들아.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니까 상관없고요. 다만 여기도 보면은 이 내용을 문단별로 구별한 거는 크게 차이가 없죠. 9, 10, 11 이렇게 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구분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부적으로 보통 한 단락이 딱 하나의 기능만 하진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바뀔 때도 있는데 큰 맥락에서 틀리지만 영 다르지만 않으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구조도를 정리하기도 했고요. 학습 활동에서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요약해보자 이런 활동도 학습 활동이 있었네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 글을 파악하는 독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잘 복습을 해두면 앞으로 6번에 걸쳐서 글을 읽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앞에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기 학습 활동을 조금 채워 넣으면은 복습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6가지 지문 중에서 첫 번째 지문을 가지고 독해 포트폴리오 1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